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육을 키우려면 삼다 삼수하라. 즉, 세 가지는 늘리고 세 가지는 줄여야 된다. 그럼 근육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게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고 줄여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강의나 치료를 하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근데 그 건강을 키우는데,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건강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면 그것과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부자는 근육 부자로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근육 키우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줄어갑니다, 근육은.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같은 60대라고 해도 동년배에 비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서 20대, 30대 근육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60대인데 벌써 70대, 80대 근감소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 근육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호르몬의 쇠퇴,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형까지 급격하게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와 계신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고, 근육을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젊게 유지하신 분들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관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과연 줄여야 될 것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먼저 무엇을 줄여야 될까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 맞습니다. 바로 단 음식,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죠. 밥빵면, 흰색이 가깝습니다. 가공이 훨씬 많이 되고 정제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먹기만 해도 바로 스르르 녹는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중독성에 빠져들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을 일으킨다고까지 하는 그런 정제 탄수화물. 이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거죠. 먹으면 우리 혈액 속에서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거의 설탕에 유사할 정도로 높은 음식들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 자, 이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혹사시키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뭐냐면 근육 속에 당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근육은 배가 고픈 상태, 굶어 죽는 상태가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혈관 속에 혈당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혈당을 저장했던 혈당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게 되면서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당만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됩니다. 근육에 저장된 우리 혈당 에너지원을 꺼내겠으니까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이 줄여야 될 첫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두 번째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트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다이어트도 가체중이나 비만일 때 적절한 방법으로 건강하고 꾸준히 안전하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살을 빼려고 하면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바로 안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되죠.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되면 당연히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근육에 있는 단백질원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적절한 영양소 균형인데 그 균형이 맞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굉장히 충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양소 불균형이 있어도 그 부분 자체가 급격한 근감소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굉장히 반복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면 저근육,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체형이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배가 이렇게 조금 나오고
나와야 될 부분들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체형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되다 보면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량이 또 빠져버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악순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육량이 적은 그런 비만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어느 정도 양만 10%에서 20%만 줄이는 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줄여야 될 것, 바로 한 자세로 있는 건데,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식 생활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업무 노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앉아서 오래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 근육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생존 근육, 호흡 근육이나 위장 근육, 심장 근육 계속 쓰거든요. 근육에 피로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의 피로물질이 혈액순환에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육이 점점 더 미치게 되고 근육의 염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동작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소를 말씀드렸습니다. 3다. 다시 늘려야 될 것 3가지. 다 아시겠지만 전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백질과 그 단백질을 도와주는 식이섬유. 단백질 자체만으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근육을 만드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을 먹어주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주면서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같이 지원해주게 되면 근육이 훨씬 더 잘 형성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로서 효소, 호르몬, 항체 어떤 재료이고 근육이나 신경 조직을 형성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죠. 포당을 생성하고 에너지 공급에 작용도 하게 됩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아미노산으로부터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포당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만능의 영양소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이가 되면 될수록 단백질을 소화 흡수시키는 소화효소량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전에 비해서 잘 먹지 못하게 되고, 단백질만 먹어도 이제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잘 드시지 못한다는 분이 있거든요. 단백질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량을 형성하는데, 근육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저는 이제 항상 주먹 하나, 자신의 주먹 하나를 하루에 드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인으로 따지면 체중 1kg당 1일 1g 정도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감소가 있거나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까지 드셔야지 적절한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섭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으로 가변적 변환을 하면서 아미노산 풀과 유동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우리 근육이 있고 또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저장되어 있는 아미노산 풀인데 서로서로 작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한 아미노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아미노산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이런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풀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고 효소를 만드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육을 생성하는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 특히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다양한 채소들, 과일들을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만드는 혈관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제대로 이렇게 영양소를 이제 근육에 공급하고 근육으로부터 생성되어서 제거돼야 될 여러 가지 피로물질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어야지, 혈관 건강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근육은 마음껏
성장이 되고 근육이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증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 건강에서 식이섬유를 잘 드셔주시는 게 중요한데, 근육의 피로는 우리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근육이 필요하다 느끼죠. 젖산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젖산염으로 바뀌면서 차츰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유지하려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세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다. 단백질을 드시고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근력 운동이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력 운동은 대표적으로 땀나는 운동이죠. 1세트 이상 일주일에 2에서 3분. 저 같으면 하루에 30분 정도를 운동한다고 한다면 근력 운동 15분, 유산소 운동 15분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도 숨이 찬 운동,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든지 계단을 빨리 걷다든지 약간 숨이 찬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뭐 춤을 춘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다소 숨이 차오르는 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세워서 운동이 힘들어, 운동이 너무 괴로워해서 운동을 못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겁게 그리고 가볍게라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근육의 형성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제 호르몬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을 도와주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 쬐을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 D,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낮에 햇빛 쬐을 때 만들어져서 밤에 빛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나오는 멜라토닌,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이 호르몬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근육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낮에 햇빛을 쬐고 밤에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 낮낮 밤밤을 더욱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적어도 밖에 나와서 15분 이상 걸어주십시오. 햇빛을 쬐어주시고, 검사를 해서 비타민 D가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더욱더 야외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 충분한 잠의 기준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하지 않고 피로가 잘 풀렸다, 푹 자고 났더니 몸이 개운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소음들을 완벽히 제거. 그래서 밤에 잘 때 TV를 켜놓고 잤거나, 그 다음에 머리맡에 바로 휴대폰을 놓고 자는 것들은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잠을 잘 때 출출한 것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 식사가 되게 부실해서 배가 고프다 그럴 때는 바나나나 보마처럼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칼륨과 우리 몸을 위안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풍부한 음식 정도로 드셔주시고, 또 밤에 너무 야식을 이렇게 많이 먹거나 정제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먹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밤에 먹은 야식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조금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본다, 그것도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을 자기 전에 9시 전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근육 부자가 되는 3다 3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려야 될 것 3가지, 줄여야 될 것 3가지 잘 명심하셔서 근육 부자가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